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개장 2달이 넘은 마산 로봇랜드가 채무 불이행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마산 로봇랜드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경남 로봇랜드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은 마산 로봇랜드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한옥문 도의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시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BC 경남 장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지난 9월 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 로봇랜드가 개장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12년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장 기자, 네. 로봇랜드 처음에 어떻게 유치가 된 겁니까? 경상남도 그리고 당시 마산시였죠. 이 로봇랜드 유치에 나선 게 200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인데 인천과 함께 마산이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 경남도민들의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이렇게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지사가 김태호 지사였는데 4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알렸고요. 그리고 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꼬박 13개월 뒤죠. 2008년 12월 30일 그리고 마산이 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전에 뭐 특혜 의혹이 아니냐, 수요 예측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라는 논란이 시작됐고 도지사가 바뀌는데 김두관 지사로 바뀌면서 사업 재검토를 놨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그 와중에 로봇랜드를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이 국내 최초로 마산 로봇랜드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 거는 뭐 23개월 정도 뒤죠. 2013년 11월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번에는 그 시행사인 그 울트라 건설 컨소시엄의 부도로 이 공사가 1년 만에 또 중단이 됩니다. 이 와중에 또 이제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도지사가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 그리고 이 창원시가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시 홍준표 지사는 뭐 창원시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손 떼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상수 시장은 한 달 정도 뒤에 뭐 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발언으로 무마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게 2016년의 일이고요. 이후에 사업자로 나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업비 1,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아시다시피 올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2년의 세월이었는데요. 도지사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4명의 도지사를 거쳤죠. 그리고 1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방금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최종 사업자로 당시 마산시가 선정이 됐고 잘못된 수요 예측 그리고 특혜 논란 빚어지면서 당시 김두관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10년 일인데요. 이 사업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지역의 그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 이 특혜 논란이 아니냐 그리고 이 또 수요 예측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라는 이제 의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입니다. 이 마산 로봇랜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경상남도도 들어가고요. 창원시 그리고 도의회, 창원시 의회도 들어가고 로봇 관련이라든지 산업 관련 각계 전문가 30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랜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제대로 점검해보자. 그리고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출범이 됐습니다. 이 3개 분과로 나눴는데 총괄 분과 그리고 민간 사업 분야 그리고 미래 비전 분야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이 로봇 이 산업 그리고 로봇 테마파크 그리고 로봇랜드라는 게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해외에서도 사실 벤치마킹할 대상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테마파크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산업 연계형으로도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위에서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 밖에도 각종 뭐 시비거리가 있었던 의혹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0년 일이었습니다. 네. 그 후에 도지사가 바뀌고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한 번 더 좌초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2015년 일로 거슬러 올라오는데요. 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이 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홍준표 지사와 안상수 시장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당시 로브랜드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타당성 시비가 있었고요. 이 와중에 민간 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이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대체 사업자인 그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있었는데 현대산업개발도 못하겠다 이렇게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새로운 사업자와 진행해야 될 협약 내용, 절차를 가지고 이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예컨대 이런 식이죠. 새로 들어오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담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창원시는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다 보면 향후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창원시의 이 김원규 해양수산국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이 발언의 문제를 삼아서 이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얘기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창원시장이 사태를 진화하면서 이렇게 뭐 일단락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2년 만에 마산 로봇랜드가 문을 열었는데 자, 오늘 함께한 두 의원들께서는 로봇랜드 개장에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하고 계신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홍문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경남 로봇랜드 사업은 2008년도에 이제 정부가 추진한 국책 사업에 경남도가 선정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당시 최초 사업자는 이제 아까 우리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울트라건설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울트라건설이 2014년에 이제 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정 국면을 거쳐서 결국 이듬해 2015년 9월에 민간 사업자가 이제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대체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지난 9월 7일 날 1단계 사업인 이제 테마파크를 개장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로봇랜드는 1차적으로 이제 최근 우리가 이제 많은 여가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해외 여행의 폭주로 인해서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제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문화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 경남의 새로운 산업 변화와 더불어서 기존에 우리 경남 산업들이 주로 굴뚝산업 위주, 기계산업 위주의 산업을 좀 더 첨단 또 산업화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4차 산업 시대에 지역 산업을 좀 고도화시켜서 미래의 우리 경남의 먹거리 산업을 기반을 다지는데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지켜보면서 이제 테마파크가 개장이 됐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개장한 테마파크가 성황을 이룰 것인가? 또한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방문객들이 또 많이 또 방문을 할 것인가? 또 그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이 주로 이제 테마파크 숙박시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2단계 사업의 완성도를 가져올 것인가? 또한 이제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남의 로봇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과연 많이 입주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제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채무 불이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창섭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2007년도에 그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선정되면서 이 사업은 7천억 총 민자를 포함해 7천억이 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세금만 해도 2,600억이 투입됐고 민자가 1,000억이 투입되고 2단계까지 치면은 약 4천억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국책 사업의 당초에 마산시가 결정적인 것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의 쇠락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로봇 미래 산업인 로봇 산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의 장안 국가 산단이나 진보 산단을 연계한 이런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2년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테마파크와 같은 놀이기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또는 펜션이나 호텔과 같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좀 잡힌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경상남도든 창원시든 재단이든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현재 1단계에 세금에도 2,600억이 투입된 사업이 초기 개장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150만 원을 예상했거든요. 1년간. 그럼 최소한 월 한 10만 이상, 10만에서 15만 정도 와야 어느 정도 흥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만.
지금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2달 동안 10만밖에 그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은 좀 넘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로봇랜드의 1단계 사업마저도 어렵다. 그렇다면 1단계 사업의 성과가 안 나타나는데 체류형 관광 사업인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R&D 센터의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민자 사업자가 계산 떼지고 이렇게 재무 불이행 사태가 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저는 진단을 하고 싶고요. 이 지금이라도 우리 경남도나 창원시 로봇재단, 민자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장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는데요. 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장객이 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기자, 하루 네. 입장객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어느 정도 돼야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이 로봇랜드 9월 7일 개장을 했는데요. 2달 동안 입장객 수 따져보니까 96,500여 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하루 많게는 9,000명 정도 들어온 적도 있었고 적게는 하루 2명 정도, 2명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뭐 시기를 좀 보니까 주말에 많이 오셔야 될 텐데 태풍이 분 적이 좀 몇 번이나 있었죠. 당초 테마파크 연간 몇 명이 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몇 명이 올 수 있는지 부분인데 그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150만 명은 사실 수용 가능 이제 인구고요. 그걸 또 목표치라고 하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같은 지금 뭐 2달 동안 96,000명이 온다면 1년 해봐야 이제 이게 60만 명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숫자를 다시 이제 이 비용과 수익을 대비해서 좀 따져보면요. 2달 동안 이 96,500여 명이 24억 원 정도를 여기서 썼습니다. 근데 로봇랜드 1년 연간 운영비가 이 인건비 관리비 한 150억 원 정도, 그래 이자 비용 약 한 25억 원에서 175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돈을 맞추기 위해서는 입장객 한 명이 2만 5천 원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연간 70만 명이 와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70만 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망치가 60만 명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치는 물론이고 이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노 의원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입장객이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째가 접근성이라고 생각해요. 국도선이 아직 완벽하게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시내라든지 뭐 대구나 부산에서 오는 접근성이 1차적인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 테마파크의 시설이 로봇랜드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의 주제에 맞는 맞는 컨텐츠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공공이 투자한 체험관 난두 가지 정도만 제외하고는 새로운 놀이기구나 새로운 컨텐츠가 없다라는 게 대표적인 평가입니다. 이 이유는 울트라 건설 당시에 설계했던 업체가 2010년 전으로 했다라면 그러니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새로 2015년에 인수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의 컨텐츠를 그대로 따왔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전문가 또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게 관람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동선 부분도 치명적 오류가 있고 휴게 시설이나 애들이 뭐 쉴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좀 이런 비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영 케이블카가 200억 들였는데 10년 동안 연간 150만, 1,500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는 민자를 포함해서 약 3천억 이상 투입되어 있는데 아까 작년 기자 말씀대로 연간 60만밖에 안 돼요. 제가 듣기로도 손익분기점 70만 명이고 최대 150만까지 반 거거든요. 이렇게 간다라면 저는 1, 2년 안에 전문가의 분석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운영상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입장객 저조에 대해서는 뭐 장 기자님께서 이제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한 달 평균 한 4만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진의 원인은 저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과 또 비물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물리적 구조적으로서 이제 접근성 우리 의원님께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조적인 부분은 접근성이다. 지금 현재 마산 로봇랜드의 위치는 아주 좋지 않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일본의 테마파크의 예를 들면 일단은 도심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용 철도를 또 연결한다든지 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접근하기 아주 편리하게끔 용이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 테마파크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경남 로봇랜드는 오로지 지금 국도를 이용해서 승용차를 타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좀 난해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비물리적인 측면으로서는 물리적인 측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홍보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원인은 당초 이제 실시 협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서울랜드라는 업체가 이 테마파크를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울랜드가 아닌 그 서울랜드 자회사인 주식회사 서울랜드 서비스라는 업체가 지금 이 테마파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사실상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운영 면에서 다소 미숙한 그런 업체다 보니 홍보가 잘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실제로 이 테마파크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이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목격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목격팀이 발족을 해서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또 각 초중고 학교라든지 또 여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장 후에 1년 정도의 방문객은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경남 로봇랜드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비용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3, 4인 가족이 한 번 이용하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이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가 많이 빈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상 또 볼거리가 없고 실제로 체험할 거리가 없다면 사람들이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지요. 하여튼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마산 로봇랜드 입장객 저조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방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홍문 의원님 먼저. 어쨌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이제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이제 이 2단계 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이 2단계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를 잘 해서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로봇랜드, 로봇파크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불어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지역 산업에도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치밀한 운영 전략이 또 필요로 하다가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테마파크는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수요를 어떻게 창출시키느냐 이것이 지금 로봇랜드 앞에 놓여진 과제인데요. 테마파크는 보통 오픈 효과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아집니다. 그 외에는 이제 차츰차츰 방문객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 방문객들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제 재방문객을 어떻게 계속 이제 발생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재방문객을 계속 유인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바로 이제 콘텐츠의 재갱신, 주기적인 재갱신이라고 봐집니다.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왔던 사람들이 다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걸 보러 온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 방문객이 줄어들면 이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도 사업소를 좀 더 타이트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성은 어쨌든 이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도로 국도가 지금 현재 확포장 개통이 이제 곧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 운영 체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이제 마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통영이나 남해라든지 이런 이제 해안에서 선박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해상 관광과 이 테마파크의 교통 이 합리적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해상 부분은 거기 수자원 보호구역이라서요.
그 여객 허가가 잘 나지 않는 부분 한계가 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우선 요금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일시불로 4만 원을 내고 하다 보니까 4시 이후로는 20% 50% 할인해 주니까 막 4시 이후에 막 몰린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뭐 볼거리 중에 제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요금 좀 내리면서 다양한 요금제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뭐 작년 기자도 말씀드린 대로 마산 로봇랜드는 말 그대로 로봇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랜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드문 거거든요.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컨텐츠라든지 시설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시설도 옛날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입구에 있는 로봇도 10년 전인 로봇이고 최근 마블 시리즈 아이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이런 시리즈를 가는데 옛날 로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재단하고 관계자에 물었습니다. 왜 옛날 로봇 하느냐가 비용 문제 때문에 새로운 로봇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든 경남도든 창원시든 이 컨텐츠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로봇의 주제로 한 컨텐츠 변화. 그럼 예를 들면 회전목마를 타든 펌프카를 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도 판타지에 있는 똑같은 회전목마가 아닌 회전목마 앞에도 다양한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을 탄다는 생각으로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그 통도 판타지하고 똑같은 회전목마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고요. 앞에 이제 우리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운영사가 서울랜드가 아니고 서해랜드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저는 재단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재단이 직접 하면 고용의 질이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하고 또 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서울랜드 자회사의 서비스 그거는 예를 장사 안 되면 문 닫고 해고시키겠다는 비정규직들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 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콘텐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접근성 부분은 이후에 하나하나 뭐 시간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장 2달이 넘은 로봇랜드가 위기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채무 불이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민간 사업자가 대주단에 갚아야 할 50억 원 있습니다. 이걸 기한이 9월이었는데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졌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간 사업자는 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만든 마산 로봇랜드입니다. 특수 목적법인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뭐 PFV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PFV가 2016년 4월입니다. 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이 사모펀드인 다비아나 인프라펀드 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돈을 950억 원을 빌리겠다는 그 대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50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제때 갚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주단이 이 50억 원을 갚지 못하자 기다려주지 않고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곧바로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로봇랜드 재단에다가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보통은 좀 기다려주고 이제 대책도 마련하는데 어쨌든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한홍문 의원님, 자, 채무 불이행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이제 우리 장영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 사업자가 금융권인 대주단으로부터 이제 950억 원을 사업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시점은 2016년 4월경 대출 약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50억을 이제 지난 9월 30일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제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대주단에서 아까 장 기자님 말씀대로 지체 없이 민간 사업자와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실시 협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죠. 이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서 서로가 이제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2단계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창원시 소유의 공유지를 실시 협약대로 공공에서 이전을 시켜주지 않아서 자기들이 제3자에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대주단에 50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공공 측에서 사업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이전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랜드 재단과 경남도와 창원시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공공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분리될 수 없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실시 협약에 동일하게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 이행각서, 그다음에 실시 설계 도서 등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2단계 사업 전에 선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속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각자의 입장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주단은 올 10월 1일, 그다음에 PFV 민간 사업자는 10월 23일 날 로봇재단과 경남도 창원시에 이 실시 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통보가 사유는 그렇습니다. 대주단에서 통보한 사유는 실시 협약을 위반했다. 행정이 실시 협약 제72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그럼 그 3호가 뭐냐? 매각 부지에 대한 토지 계약을 일단 체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각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고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라고 봐지고 그 부가적으로 실시협약 제72조 2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해지 지급금 산정과 요청 절차를 하면서 해지 지급금에 대한 요청을 하기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제 우리 수탁 사업자인 로봇랜드 재단의 입장은 좀 틀립니다. 그 재단의 입장은 자, 2단계 펜션 부지 사업 부지는 지금 당장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토지 매매 계약 절차를 이행을 수차례 요구를 했다. 작년 3월부터 지금 10수차례 요청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이행을 해왔다. 그럼 그 절차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단계 사업을 위한 협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납부는 2%입니다. 2단계 전체 사업비에 대한 2% 이행 보증을 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에 대한 특수목적분리 SPC를 설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제출에 대한 실시 설계 도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대주단에서 주장하는 그런 맹보는 일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PFV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공문도 보내는 걸 확인했습니다만은 실제 언어가 좀 파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2단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미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로봇랜드 전체 사업에 대한 탈출구를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자가 사실상 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시 그 계약금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취득세 등 이 담세 능력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1단계 PFV 이제 지분 참여 사업자 중에서 지분 변경을 이루려고 했어요. 아마 그게 SK건설 지분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이 건설을 제3자인 제이모 건설에 양도를 해서 제이모 건설이 이제 지분 참여를 해서 2단계 사업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전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왜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실시협약에 이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연대해야 될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3자가 지금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현재 이제 개장 운영 중인 테마파크사가 서울랜드가 아닌데 서울랜드 서비스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운영하다 보니 영업 부진으로 해서 지금 대출금도 사실상 상환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추측과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이 불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지연 손해금이라든지 또 부당업체 등록 이것은 이제 이 민간 사업자들이 주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기책 사유가 발생하면 강급 수주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당한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거라든지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사전에 이제 이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 사업자의 내용이 좀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사태 유발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속내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로봇랜드 재단에 대한 원장을 이 사업에서 제척을 시켜달라. 아마 그동안에 이제 로봇랜드 원장이 여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좀 타이트한 이런 운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 부분 1단계와 2단계를 연대해서 업무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이 조건을 해지시켜달라. 그래서 결국은 제3자인 제이모건설을 이제 영입을 해서 2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그럼 지분은 인수를 하고 결국은 책임으로서는 회피하겠다는 논리로밖에 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아마 2단계 사업 전체가 이제 3,340억 원 구매의 호텔, 펜션, 콘도 이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분할해서 매각하겠다 해달라.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이 사업성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자기들이 말 때도 이게 사업성이 이제 불투명하다는 거 아마 느껴지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3,340억이라는 2단계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요구하는 것들이 2단계 사업비를 축소시켜달라든지 MRG를 심지어 요구를 했다 그래요. MRG라는 것은 결국 이제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인데 그동안 우리 경남도 여러 가지 민자 사업에서도 뭐 거가 대규라든지 마찬 대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MRG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SC에서 비용에 관계된 부분들, 그다음에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또 지원, 그다음에 이제 서울랜드 서비스의 테마파크를 운영을 인정해달라. 막 이런 부분들이 들리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근데 사실상 이런 요구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이 도덕적 해이로부터 도덕성이 심각한 훼손을 물론이거니와 이 재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까 노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단계 사업에서 3,66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지금 560억이 들어갔고요. 도비가 1,000억 들어갔고 창원시가 1,100억,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1,000억을 넣어서 이제 3,66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이 사업 시공을 바로 이 민간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아마 막대한 기업 이윤이 이미 발생을 했을 거리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 사이에 이미 채무 이행의 시기는 지나가 버렸고 민간 사업자는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업성을 우려해서 여기에서 발을 빼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실시 협약이 해지가 되면 결국 마산 러브랜드 2단계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장 기자, 2단계 사업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자연적으로 포커스가 2단계 사업 과연 어떤 거냐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1단계 사업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 중인 테마파크가 있고요. 그다음 R&D 센터 있고 컨벤션 센터가 1단계 사업입니다.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좀 가동이 되고 있죠. 2단계 사업은 주로 숙박인데 이 호텔, 펜션, 콘도 사업입니다. 주로 해안가에 조성이 됩니다. 민간 자본 3,340억 원이 투입되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계약 해지 사태 이런 부분들을 이 차치하고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은 뭐 토지 보상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실시 설계, 그다음에 이제 시공까지 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릴 텐데 뭐 올해 연말은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2단계 사업을 아까 이제 한홍문 의원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게 핵심은 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손해볼 게 없는 거지만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빠지려고 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기책으로 몰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2단계 사업에서 좀 빠지려는 이런 의도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2단계 사업의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창섭 의원님, 예. 이 2단계 사업 차질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2단계 사업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채무 불이행 사태의 근본 원인 관련해서 제가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로브랜드 부지가 38만 평입니다. 38만 평에 민자가 문제 삼고 있는 펜션 부지는 5천 평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창원시로 되어 있는 공유자산 물포관리법에서 바로 줄 수 없는 그는 4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사업자가 꼬투리를 잡고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저는 이 민자사업자가 철수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한 거고 그 책임을 민자가 아닌 행정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체류형 관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R&D 센터도 있고 컨벤션 센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자원부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조성계획 실행 변경을 할 때 어떤 조건부를 따르냐면요. 유소호텔을 반드시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의 학생들이 로보랜드를 와서 숙박을 해서 수학여행을 하면 숙박을 해서 식당을 이용하고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소호텔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테마파크로 가지고는 체류형 관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제 숙박이라든지 하기 위한 펜션, 호텔, 유소호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되면 당초에 목표한 로봇 사업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협약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민자가 약속한 약속입니다. 이 협약이 2019년도까지 완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저는 민자의 도덕적 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도 민자가 빠졌을 때 오는 해지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민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장영 기자. 네. 자, 실시 협약 해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대주단이 실시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시 협약이 해지되면 우선 누구 책임이냐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민간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의 책임, 규책 사유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해지 시 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815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간 사업자 규책 사유가 드러날 때는 행정이 각종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배상하는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자는 현재까지 1,000억 원을 투입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처럼 행정의 규책 사유로 드러나게 되면은 사업자는 1,000억 이제 예산 자금을 확보했고 815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업자가 지금까지 집행한 비용이 814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 일치가 되는 건지 공교로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던 2015년 창원시 당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국장 발언 중 이런 게 있었죠.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이제 실시협약상 이게 해지 시 환급금을 이렇게 보장해주면 나중에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한홍문 의원님, 자, 실시협약 해지 위기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민간 측과 공공 측의 주장이 지금 상반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실시협약 해지권까지 이렇게 논란이 사태가 와 있는데요. 로봇랜드 사업의 시행자는 분명하게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할 경우 가장 상위 기관으로서의 경상남도가 과연 이 사업에 주의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로봇랜드 재단의 이름을 해놓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지 않았느냐는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고요. 또 그런 일련의 행동에서 과연 충실히 또 이 업무를 챙겨왔는지에 대한 지적도 아울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상남도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깊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관련 기관 간에 각 합동 대책팀, 그러니까 TF팀을 구성을 해서 대주단과 민간 사업자가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시 협약 해지의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경남도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노 의원님은 창원시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번 사태의 핵심이 채무불이행 사태가 왔을 때 민간이 기책사유냐 행정이 기책사유에 따라서 보상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앞에 1차에 울트라 건설이 하고 있을 때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2015년 이 협약을 체결할 때
당시 경상남도 의회나 창원시 의회나 또 창원시 작년 기자가 말씀 창원시에서 이 해지 환급금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홍준표 지사님이 강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 공무원은 인사조치도 당하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 정치적 책임은 저는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보면은 4년 전에 창원시와 창원시가 제기했던 문제가 현상세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가 획기적인 대안을 놔야 된다. 이 로봇 정책과 관련해서는 TP라든지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로봇 산업 전체,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하는 이런 전체의 컨트롤 타워를 좀 경상남도가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창원시는 이 사업이 좌절되지 않고 현재 민자 사업자와 계속해서 협약을 일분 갱신하더라도 계속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줄 당근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는 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대우건설과 SK건설을 저는 제가 판단해서 철수할 여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자나 또는 공공이 이걸 해서 이 로봇 산업을 완성하는 부분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노창섭 의원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이제 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제 집행부에 대한 이제 책임론을 말씀하시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울트라 건설의 실시 협약 단계는 분명히 그거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몰수 조항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의 신청을 해서 이 신청 결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사업자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바뀌면서 이 조항을 집어넣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때도 실시 협약을 할 당시에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같이 법률 조언을 많이 받았죠. 네 군데 변호사를 비롯한 이제 법률 조언도 받고. 감사원까지 이제 이게 질의를 했는데, 물론 감사원이 해신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도 거쳤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015년 울트라 건설 부도 이후에 경상남도가 새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장 기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마산 로브랜드 유치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연 책임자가 누구냐,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 체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로 거슬러 가보면 답이 보입니다. 당시 홍준표 지사 재임 시절이었고요.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약 당사자가 그 이외에도 이제 재단과 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그 원점은 이쪽으로 소급된다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재단에 대해서 이제 전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좀 비난의 화살이 이제 재단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실시 협약 체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2015년 당시에 협약에 대해서 사인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네, 노 의원님 이 부분.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두 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생각이 재단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은 실무를 하는 재단인데요. 실질적인 실무라는 것은 테마파크 등 아까 땅 문제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자 사업자와 갈등 부분은 재단이 충분히 나서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무자들의 책임이 좀 있다고 너무 행정 편의주의, 관료주의로 간 부분에 대한 재단,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뭐 저 책임도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없다든지 로봇 정책이 세 갈래로 하고 있거든요. 로봇 재단, TP, 진북에 있는 경남 로봇 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로봇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원시도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경상남도 재단 이 눈치만 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 좀 창원 마산 하포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고 창원시가 1,100억을 투입한 중요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도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의원님 어떻습니까? 뭐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실제로 이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고 단순한 이제 의혹 제기 수준인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 해지 협약 사태를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와 더불어서 이 로봇랜드 사업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로봇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 부분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 기자. 네, 12년 전입니다. 이 로봇랜드 유치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할 때 곳곳에 경남 곳곳에 그리고 특히 마산에 현수막이 되게 많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었고 지역의 수건 사업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기대감도 많이 컸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애물단지, 골칫거리 이런 인식들이 많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천문학적인 나랏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지금 당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협약 해지 문제도 극복해야 되고 입장객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망도 조기에 구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홍보를 제대로 강화하고 마케팅 강화하고 그리고 내년이면 또 도로망도 새로 갖추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실시협약 해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수익을 보장해 주다 보면 특혜 논란이 생기겠죠. 과연 그래도 특혜를 줄 것이냐 아니면 이 특혜 논란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특혜 논란에 대한 시비 이걸 과연 어느 정도로 극복할 것이냐 이 핵심 판단에 경상남도의 입장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한홍문 의원님 정상화 방안. 네. 어쨌든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제 로봇 사업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마산과 경남의 산업 발전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재무 불이행 사태를 둘러싸고 실시협약 해지라는 우리가 제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경남도가 로봇 재단 운영의 실질적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제3자적 관점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번에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서 전 의원들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로봇랜드의 완성을 통해서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바대로 경남 로봇 산업의 더 한층 발전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마산 로봇랜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경남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창섭 의원님. 저는 좀 초심으로 돌아간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마산 로봇랜드가 여기 마산 지역에 선정된 핵심은 뭐냐면 지역 경제를 로봇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 창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마파크다, 펜션이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경상남도 재단 창원시가 머리를 맞대서 이 로봇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고용 창출을 위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진단에 따르는 대책도 경남도는 로봇 정책 관련한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내고요. 이 로봇 R&D 센터라고 해서 로봇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는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 가지고 있는 방위 산업이라든지 어려웠지만 조선 연구단지라든지 이걸 복합적인 지역 경제에 살릴 수 있는 단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경남도의회든 창원시의 책임도 저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또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창원시의회도 이 로봇 산업이 또는 로봇랜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마산 로봇랜드는 총 사업비만 7천억 원입니다. 추진 과정에 우려도 있었지만 기대 또한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개장 2달 만에 채무 불이행을 비롯한 각종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누구의 책임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